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민의 주식뉴스공장. 주말을 이용해서 다음 주 1월 두 번째 체크해야 될 중요사항. 체크를 코멘트 하기 전에 주말에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 트럼프, 파월 관련된 기사 부분들을 올려드렸습니다. 트럼프도 물론 중요한데 저는 파월의 한마디, 오늘 이 주간 전략 부분들을 듣기 전에 들으시면서 꼭 다시 들으셔야 될 것은 뭐냐면 금요일장 마감 브리핑을 마감 전략 부분들을 두 가지 1부와 2부 정도 해서 거의 한 50분 정도 방송 분량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말에 특히 1부가 어떻게 보면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서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 일단 코멘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방송에서 코멘트 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1월달 12월 말부터 상해 종합지수 바닥 나왔다, 그 다음 유가 바닥 나왔다 라는 의미 부분들을 강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 작년 3분기 4분기가 극점이다 라는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금요일장에 다시 한번 거의 한 50분 동안 강조를 해드렸는데 주말에 파월 연준의장이 감사하게도 관련된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바꿔야죠. 이 의미가 정말 큰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유동성 자체가 축소된다는 의미뿐이 아니라 유동성의 활용도가 이제는 활용도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대로 돈을 축소를 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하면서 뭔가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지금 시중 금리, 은행에 묶여있는, 연준에 묶여있는, 특히 은행권에 묶여있는 자금을 좀 더 활발하게 풀어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2018년도 하반기에, 그 다음에 2018년 중간중간에 도드-프랭크법, 뭔가 이렇게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데 제한을 줄 수 있는 이 도드-프랭크법 자체가 이제까지 정말 많았던 허들이 조금씩 알게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왜? 나중에 고속도로가 확장이 됐는데 거기에 장애물들이 많으면 도로가 넓어진다 해서 무용지물이 되겠죠. 도로가 이미 넓어졌어요. 거기에 이제 허들이라든지 규제 부분들 하나하나씩 미리 치워놨습니다. 치워놨는데 금리 인상 작년에는 4번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효과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 허들 부분들을 이제 말끔하게 치워주려고 하는, 금리 인상 2018년도가 맥스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인상 나오든 말든 자주 얘기를 드렸어요. 별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리 인상 부분들은 작년이 맥스고 올해 한 번, 글쎄 3번은 제가 보는 것쯤 정말 힘들 것 같고, 한 번 내지 2번, 지난달에 파월 연준의장이 FOMC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 정책을 변경할 이유 없다고 하면서 시장의 불안 요소 부분들을 제공을 했다면, 한 달 사이에 항상 보면 극적인 변화 부분들 있죠. 전혀 지난달까지도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12월 달에 급락, 그리고 특히 지난주에 ISM 제조업 지표 꺾였죠. 꺾이는 모습, 그 다음에 중국이 경기지표 꺾이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유가가 40달러 급락이 나오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 절대 못합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지난달 FOMC에서 대차대표 축소 정책을 변경할 이유 없다는 것을 이번에 바꿨어요. 통화정책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차 대조표 축소 정도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면 이것까지 변경할 수도 있다. 다 오픈한 거예요. 다 오픈한 겁니다. 정말 큰 거예요. 그래서 다우지수가 3% 상승, 제2의 버블은 아니더라도 이제까지 규제로 인해서 자금이 은행권에 지금 똘똘똘 뭉쳐있는 1차, 2차, 3차 양적 완화의 자금이 똘똘똘 은행권에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묶여있던 게 뚝이 하나씩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가 바닥 나왔다 말씀드렸고, 상해 바닥 나왔다 말씀드렸고, 그러면 다음 주에 한국 지수는 갈까 말까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가는 거고,
그런데 개인들의 투자 심리 부분들 저기 안드로메다 가 있죠. 절대 집중해야 돼요. 올해 이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1년 반 전에 얘기 드렸던 버블 부분들이 점점 활성화되고 이게 가지고 있는 돈이 그냥 놔두면 아깝죠. 뭔가 부동산이 가격 상승 부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소비 여력 부분들이 증가되는 것처럼 은행권의 자금 자체가 묶여 있는데 이걸 쓰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죠. 근데 방치를 하고 이제까지 놔뒀는데 예전에는 도드프랭크법 때문에 못했던 이런 규제 완화 부분들이 스물스물 알게 모르게 눈 녹듯이 슬슬 이 보호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흐름 부분들의 그 허물어지고 있는 장벽에 자 물기를 1차로, 2차로, 3차로 통화정책에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다. 하나 허물었고 그 다음에 물가에 따라서 금리정책의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대차대조표 축소까지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코멘트 별표 5개. 다음 주에 7일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무역 분쟁 트럼프가 긍정적인 내용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시간 자체는 한 달 반 정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계속 그리고 또 이번 달 말에 여러분들 얘기 드렸던 것처럼 왕치산 다보스 포럼 혹시 트럼프하고 미팅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살짝 기대를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0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 이번 달에 이 중형주 쪽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CES가 개막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다른 지표 부분들 특히 다음 주는 CES가 가장 중요해요. CES가 중요하고 FOMC 의사록이 공개되긴 합니다만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파월 연준회장이 파월의 선택 제2의 보불장세 서막을 열 것인가. 저는 물론 이제 이번 달에 FOMC가 있습니다만은 이 FOMC의 기조 자체 방향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마디로 어떻게 되냐면 밑에 보시면 미국의 2년물 2.498 5년물 2.501로 이게 역전이 됐다가 잠깐 복귀됐다 다시 역전이 됐어요. 이게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세 마디의 압축적인 코멘트로 인해서 2.498, 2.501로 정상화됐어요. 물론 3년물은 약간 아직 오버되어 있긴 합니다만 정상화 과정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신년 장세에서 대형주든 특히 중형주도 정책적인 모멘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뭔가 시가 자체가 결정이 되는 시점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탄력성 부분들이 있다. 중형주 쪽에 움직이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비유의 전환으로 다우지수 나스닥이 대부분 3% 닥스 그 독일 지수도 2-3% 이상의 유럽도 반등 부분들을 일으켰죠. 왜? 금리 인상이라든지 자산 축소 부분들은 자금을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 부분들인데 이 유동성 흡수 정책 부분들을 조금 많이 힘들어? 그러면 여유를 조금 더 줄게라는 의미 부분들을 표명했다라는 측면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뭘까요? 자금의 여유 부분들이 이제까지 축소가 돼서 없어졌던 어디 창고로 들어갔던 자금 자체가 시중에 여기저기 움직일 수 있는 여력, 그 다음에 기간, 이 연기 자체가 진행되면서 유동성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요건 자체를 만들었다는 게 별표 5개 정도의 코멘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대형주 전체적인 지수 전체적인 흐름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다음 주에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자면 CES 그 다음에 JP 모건 헬스케어도 보면 단기적인 모멘텀 자체는 될 수 있겠죠. 어차피 지금 장세 자체가 12월 말부터 1월 이 시점에는 뭔가 이슈 메이커 부분들에서 산업적인 정책적인 그 다음에 나라에서 어떤 정책에 관련된 비유 부분들을 어떻게 경제정책 부분들을 하겠다라는 코멘트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화라산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 기본 베이스는 여러분들한테 금요일장에 마감 브리핑에서 1부, 2부 꼭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에 코멘트 드렸으니까 그리고 금리 정책 관련된 부분도 얘기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꼭 다시 한번 리뷰를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제2의 버블의 서막 부분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단초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래서 1월 두 번째 주간 전략에서는 파월의 선택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한마디 키워드 부분들을 제공을 하면서 미국의 2년물 금리와 5년물 금리를 정상화 수준으로 한마디, 세 마디를 하면서 정상화를 만들어 놨다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CES하고 JP모건 헬스케어는 모멘텀,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이 단기 포지션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밀어넣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약간 혼조세 부분들 만들었죠. 근데 옵션 만기를 이용해서 시총 상회종 부분을 일부 관리하는 모습들이 나오지만, 지난주에 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단 실적 발표 시점 예비 가이던스 부분이 나오면 이것도 역시 주가 반영 부분이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단기 일시적인 변곡 부분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1월 두 번째 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주간 전략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